그 산화환원 같은 경우는 원래 되게 중요하기는 해. 그래서 산화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산소를 얻냐 않냐 얻으면 산화고, 그치? 산소를 잃으면 우리 환원이라고 배웠어, 중딩 때. 근데 봐봐, 산화 환원 반응이야. 두 화합물이 A란 화합물이 있고 B란 화합물이 있으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나왔어. 그 얘 입장에서는 얻었으면 얘는 잃겠지. 얘가 얻었어? 그럼 얘는 잃겠지. 주고받는 거거든. 하나가 산원이면 하나는 환원이야. 그러니까 산화와 환원은 기본적인 게 뭐냐면 산화와 환원은 동시성이야. 동시에 일어나죠. 하나가 얻으면 하나가 잃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세트 메뉴로 가는 거거든 사실. 그럼 봐봐, 이거는 중딩 때 했던 거야. 고딩 때는 뭐냐? 여기서 전자를 잃으면 여기는 전자를 얻으면 이렇게 하거든. 좀 더 디벨롭하면은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고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이야. 아, 저한테 왜 그럴까요? 산화수까지 나온다고? 굳이 거기까지는 가르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는 해. 산화수도 규칙이기 때문에 지금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거기까지는 가르치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넘기고. 자, 순차적으로 가자. 산화 환원은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대표적인 예가 산화 환원 반응이 크게 나오는 게 광합성도 있고요. 이거는 요거는 정리해줘야 되는 거 하나씩. 그리고 재련도 있고요. 철의 재련. 그리고 또 연소 반응도 있고 등등등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화학 반응이 산화 또는 환원 동시에 일어나. 왜? 화학 반응의 가장 기본은 뭔데? 전자를 주고받는 거잖아. 전자를 주고받는 거잖아. 이거야. 산화 환원 반응은 무조건 일어난다 보는 거야. 어떤 반응이 있을 때. 내가 화학 반응 자체가 전자를 주고받거나 전자를 같이 쓰거나 전자들에 의한 거거든. 아니 뭐 원소와 원소 결합하는데 핵 결합하면 큰일 나. 핵 원자번 하나 바꾸는데 뭐 터지고 난리나고 핵폭탄 나오고 이러는데 그럼 숨 쉴 때마다 여기 뽕 터지고 뽕 터지고. 에이, 그거 아니잖아. 중성자 반응, 중성자 양성자 핵이잖아. 못 건드거든. 핵 빼고 건들만한 게 뭐가 있어? 전자네. 딴 게 없다고 뭘 건들 건데 반응을 할 때. 전자 3개 받았니? 나 2개 줄게.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이온 결합이든 공유 결합이든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가장 기본이 뭐야? 전자잖아. 그 어떤 화학 반응이 벌어졌을 때 잃거나 얻거나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봐야지. 산화냐 환원이냐, 전자를 잃으냐 전자를 얻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 대표적인 광합성, 철의 재련, 오케이. 연소, 오케이. 이거는 따로 정리하긴 할 거야 다음 시간에. 먼저 큰 틀이야. 산화환원 이제 1교시, 2교시 이어서 갈 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 먼저 기본적인 거는 보고 들어갈 거야. 얘는 다음 시간에 이거는 잡고 들어가야 돼. 왜? 가장 뻔한 거기 때문에 알아야 돼. 미안하지만 화학식까지 다 써서 공부하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인간적 광합성은 맞고요. 재련도 철의 재련도 어떤 식으로 해서 코크스도 집어넣고 어떻게 올려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해야지. 연소는 그냥 그래 이렇게 보는 거지. 요거 부분은 쌤은 항상 궁금한 게 이쪽이거든. 산소를 얻고 잃고 이런 것들. 대표적인 거 산화구리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자. 지금 화학식을 쓰느라 보면은 봐봐. 산화구리랑 탄소랑 만나서 구리를 만들어 놓고 이거거든. 그럼 봐봐. 얘 입장에서는 이게 되는데 산소를 잃었어, 얻었어? 산소를 뺏겼지. 산소를 뺏겼으니까 산소 뺏기는 게 환원이거든. 그치? 얘는 환원된 거지. 얘는 얻은 거잖아. 맞지? 얘는 뭐겠어? 이놈은 산화된 거지. 요렇게 보는 게 중학교 때 보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쌤 이거 전자를 잃고 얻는 거를 어떻게 봐요?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그냥 눈으로 보이는 대로 봐 일단은. 이게 먼저 맞아. 그럼 또 다른 거 쓸게 볼게. 보자. 이것도 보자. 지금 구리랑 산소야. 이렇게 나왔어. 산화구리 나왔어. 봐봐. 얘는 어떻게 될까? 얘 봐봐. 이거 이중결합이지. 전자 숫자를 봐봐. 전자를. 얘는 여기를 봐봐. 결합을 했지. Cu 2 플러스랑 O 2 마이너스야. 그치? 봐봐. 얘 입장에서는 뭐야? 전자를 받은 거지. 원자 상태에서 꽉 찼을 때 O라고 산소라고 꽉 찼을 때 두 번째 오비탈에서 이렇게 6개가 딱이거든. 근데 두 개를 더 채워준 거잖아. 그게 2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 전자를 얻은 거야. 얻은 거야, 잃은 거야. 얘가 지금 얻은 상황이잖아. 전자를 잃은 거야, 얻은 거야? 얻은 거야? 헷갈리지? 그러면 전자를 잃는다고 보는 건가? 뭘 잃어? 얻은 거지. 얘는 전자를 얻은 거지. 헷갈리지 마. 전자는 얘가 잃었지. 산소는 환원된 거고요. 구리가 산화된 거야. 구리가 전자를 잃은 거야. Cu 2 플러스 됐으니까. 원래는 난 그대로 있는데 양이온이 된 거야. 원래 원소가 특히 뒤 봐봐. 원래 있는 원소가 양이온이 됐다. 이게 전자 잃는 거야. 어떤 원소가 음이온이 됐다. 얘는 뭐겠어? 전자를 얻은 거야.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보면 헷갈리기 시작하잖아. 똑같은 산화구리를 같이 놔야 돼. 이거는 정리해서 써서 보는 게 좋아. 볼 때는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쌤 어떻게 할까요? 만 이러고 있어. 산소를 얻으면 산하고 전자를 잃으면 산하고 산소를 얻으면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고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고. 텍스트적으로는 다 알아. 텍스트로는 화학식 놓고 헤매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를 잘 정리해 놓는 게 맞아. 어떤 거 기준으로 보냐 이거지. 이게 안 되니까 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은 이게 메인이야.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되는 게 뭐냐면 광합성의 산화환원, 제런의 산화환원, 연소의 산화환원, 가장 대표적인 것들
과학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실험 몇 개들만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원래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이나 이렇게 할 때도 지학이나 기본 개념을 먼저 빼대로 잡고 이그젠플을 탁 적용하면서 외우는 거야. 근데 애들이 그거 안 잡힌 상태에서 이때 이거예요, 네, 이때 이거예요, 네 이러다 끝나는 거야. 줄기도 못 잡아놓고서. 그러니까 외워주는 건 외워주는 거고 먼저 큰 흐름은 잡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쌤이 지금 우리 교재 부분을 한번 읽으라 하는 이유가 설명이 자세하거든. 내신에 안 맞는다고 애들이 종종 그런 애들이 있는데 과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왜 니들이 판단해? 난 그때마다 당황스러워서. 쌤이 고집이 좀 심한 편이긴 한데 공부에 관한 만큼은 많이 유연하거든. 왜 내가 항상 맞다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요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샘플링을 쭉 보는 거니까 이건 천천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거 광합성 부분은 이제 먼저 보고 들어갈 거야. 산화환원 파트에서 되게 대표적인 건데 봐봐. 산소랑 물이 만나서 이게 나오는 거지.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나서 이거 나온 거야. 광합성은 산화환원이지만 좀 한번 딥하게 들어갈 거야. 광합성을 왜 하지? 그러게 왜 하지? 이거 왜 한다고 하면은 질문이 잘못된 거야. 우리 왜 있지? 광합성이 없었다라고 치면 우리가 없었을 수도 있어. 왜 하지? 그래서 포커스를 보면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뭘 잘못 생각할 것 같아? 뭐가 필요하다고?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잖아. 그러면은 광합성은 하면은 산소가 나와요. 좋은 거예요. 이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 광합성의 본질적인 의도는 뭐냐면 그 쉽게 말하면은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나의 행위에 따라서 동물 세포들이 먹을 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 줄 거야. 이러고 진화한 게 아니야. 걔는 그냥 이게 필요 없어서 버린 거야. 버린 걸 우리가 쓸 뿐이야. 어떤 식이냐면은 그 입으로 본다고 치면 ip사구를 본다고 ip사구를 뭐 이렇게 뭐 잘 그리자 이렇게 있다가 쳐. 뭐 입 그냥 빛이 돌 거 아니야. 그치? 빛이 붙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난다고 어렸을 때 배워. 엽록체에서. 맞지? 그 엽록체를 이쪽으로 줌인하면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받아 일단 받고 일단은 외관은 보호를 해야 되거든. 받고 요 안에 엽록소에서 어느 하나 부분에 뭐가 있다? 안테나 색소가 있어. 이거까지는 할 필요 없어. 자, 빛을 쐈어. 그럼 우리가 보면은 그 천문대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망원 이렇게 쭉 접시 모양으로 있지. 그치? 그 빛을 쐈는데 광합성을 해가지고 뭔가 해야 돼. 그러면 한 자리를 어떻게 되겠어? 달궈줘야겠지. 맞잖아. 뭔가 해야 되겠지. 에너지를 모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걸 통해서 광합성 할 수 있어. 이렇게 갖다 두면은 광합성 하자. 이게 모아줘야 될 거 아니야. 모은 다음에 이게 안테나 색소를 통해 가지고 빛들을 모아. 속기 말해 모아 가지고 뭘 하나 자극시켜줘? 예. 흐름을 알려주는 거야. 빛을 받아서 그때 들어온 물 분자를 어떻게 뭔가 해. 이걸 뭐냐면 물의 광분해거든. 물을 먼저 찢어. 물을 H2O를 찢어. 어떤 에너지로? 빛 에너지로. 빛 에너지가 물이 막 광분해되기 시작하면은 생각을 해봐. 햇빛 쏘자마자 물이 쫙 사라져야 돼. 그럼 비가 오질 않을 걸?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응집을 시켜서 물을 찢어. 찢으면 뭐겠어? 물 분자가 있을 때 얘가 찢겨. 뭘로 찢기겠어? H 플러스도 있고 뭔가 있겠지. 이때 뭐가 튀어나온다? 전자가 튀어나와. 모든 화학 반응은 전자가 매개체라는 소리야.
전자가 튀어나와서 얘를 달궈줘. 얘한테 에너지를 줘. 그 전자절단기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광합성을 하는 거야. 그 에너지를 통해서 뭘 한다? 탄소 하나짜리를 뭘로 만든다? 탄소 6개짜리로 만든다. 붙여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가져가는 게 뭐냐면 탄소가 이렇게 붙어줘야 돼. 1탄당짜리 탄소 하나를 탄소 몇 개짜리 만든다? 6개짜리로. 이걸 우리 뭐라 해? 동화작용이라고 해. 동화작용은 뭐가 필요해? 그래서 결합 하나 만들 때마다 매개체가 되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 누가 만들어? 빛이 어떻게 만들어? 물을 찢어서 어떤 게 전자가 생기는데 걔한테 에너지를 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일련의 반응을 통해 이게 나오더라. 이렇게 보는 게 광합성이 원래. 그 남는 찌꺼기들이 뭐다? 산소 거더라. 광합성을 좀 딥하게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이 이해할 수 있게끔만큼 다 뺀 거야. 전공할 때는 쭉 펼쳐놓고 이렇게 반응을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몇 ATP를 다 설명해가면서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설명해 주겠지. 이렇게 6개 만들었을 때 언제 저걸 포장하나요? 이걸 우리 포도당이라고 하거든. 근데 우리가 식물을 딱 먹자마자 포도당 하고 먹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먹어? 녹말로 만들어서 국수를 만들어서 먹잖아. 걔는 뭔데 포도당이 아닌데 녹말인데. 뭐야 그거. 얘네가 어떻게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층층층층층층이 거기까지 날잖아. 그 잎사구가 언제 그거 하냐고. 밤에 낮에 상식적으로 보통 안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냥 얘네 반응은 항상 들어와서 정리하고 있어. 포도당 몇 개씩 다 몇 개씩 묶어서 하나 묶고 있고. 근데 이런 거 우리 명반응이라고 하거든. 빛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야 빛이 왔는데 어떻게 광합성을 해? 빛이 왔어. 오케이 쇼타임. 빨리 광합성 해야지. 일단 찍어내. 막 열심히 찍어. 찍은 다음에 어떻게 해? 찍고 버려? 너저분하게 나나? 박스에 포장을 해야지. 물건이 팔려야 되니까 누구한테? 염소가 먹거나 소가 먹거나 지나가는 동물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포장을 하겠지. 근데 얘네들이 이 일련의 과정을 광합성을 이렇다고 보고 있어. 그래서 부산물이 산소인데 애들이 생각하는 광합성을 잘못 생각하는 게 이게 이로운 거고 뭐 이게 해로운 거고 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산화탄소가 많아가지고 뭐 지구 온난화가 됩니다. 뭐 이 소리 하고 있는데 산소가 많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좋지. 겁이 이제 개미도 커지고 지네도 커지고 잠자리도 커지고 대형화 되겠지. 산소 포화도가 올라갈수록 동물의 개체 크기는 사이즈는 커져. 우리도 커지겠다. 과연? 우리 포유류는 커지는데 한계가 있어. 4m, 3m까지밖에 못 커져. 커져봤자 1m 커지겠네. 왜? 그뭐 갑자기 커지는 거 아니야? 한 수백 세대 지나가지고 진화하겠지. 농담 치는 거고 산소는 단지 뭐냐면 여기서 부산물들인 거고 CO2가 나쁜 거는 아니야. 근데 CO2가 없어져야지 뭐 나온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애들이 이런 식으로 만든 거야. 왜? 나도 몰라. 그걸 어떻게 알아? 아는 사람 손 들어봐. 그냥 저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과학 부분이 참 아쉬운 게 뭐냐면 너무 논리고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왜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봉착을 하거든. 우리는 지금 딱 단순하게 보는 거야. 산화랑 환원만 보는 거고 대표적인 화학 반응 시기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그것도 광합성이 뭐 중딩 수준으로 네 이거 하면은 산소가 나와요. 우리 고등학생이잖아. 그건 초등학생이 하는 거지. 그래서 좀 내용은 알고 들어가는 게 좋다 이거지. 여기서 보면 되게 재밌는 거야. 봐봐. 얘 산소 몇 개 있어? 12개 있지. 얘 몇 개 있어? 6개 있지.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산소를 보는 거야. 산소를 잃었지. 맞지? 맞잖아. 산소 12개에서 산소 6개잖아. 잃었잖아. 산소만 봐. 그치? 산소 잃었지. 잃으면 뭐라 그랬어? 산화야 환원이야.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랬지. 맞지? 얘는 환원이겠지. 얘는 산소가 6개지. 그치? 얘는 뭐야? 산소가 몇 개야? 12개지. 이렇게 봐야 돼?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6개 이렇게 보면 얘는 뭐겠어? 얘는 산화겠지. 이렇게 봐야 돼? 반대로 봐야 돼? 어디가 가장 모티브야? 탄소 기준으로 보면 탄소 기준. 오케이? 탄소로 봐야 돼. 어차피 여기서 탄소 6개는 기준이잖아. 얘도 여기서 탄소 6개잖아. 핵심이 되는 화학식이 여기서는 탄소거든, 탄소. 거기서 탄소화합물 중에서 탄소를 베이스로 봤는데 12개에서 지금 이게 6개 된 거야. 잃었잖아. 그게 환원인 거고. 탄소가 없는 애 좋으니까 산소가 6개에서 몇 개로 갔어? 12개로 갔지. 산화된 거고. 이렇게 보는 거야. 애들 헷갈릴까 봐 그래. 화학 반응식을 뒤집어서 상관은 없어. 어차피 어떤 느낌이야? 화학 반응식이 A 더하기 B 더하기 E가 C 더하기 D야. 거의 등식으로 본다고 쳤을 때 교환 법칙에 상관없지 뭐 사실. 편의상 이렇게 썼다고 하는 거지만 기준이 되는 원소가 있거든 항상. 이렇게 보는 거고 광합성의 의의는 뭘까? 의의 그냥 이건데 갖다 붙이기 나름이지.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산소를 주더라. 그리고 동물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주더라. 포도당을 주더라. 얘는 그냥 포도당 합성이야. 그리고 플러스 뭐야? O2. O2가 많이 쌓이니까 뭐가 생기더라? 오존 레이어. O2들이 많아지면은 O3까지가 일부 생기겠지. 얘가 성층권에 있으면 오존층이고 대기권에 있는 오존은 오존주의보지. 몸에 해롭다고. 왜 오존 O3가 왜 밑에 있어 생길 것 같아? 자동차 배기가스 내연기관 그때 햇빛 땅 하면은 그 특정 조건 고온 고압 압력 그 일시적으로 딱 생기겠지. 언제 생겨? 여름 졸라 더울 때. 매우 더운데 자동차가 지금 친환경 자동차 말고 친환경스럽지 않은 자동차들 경유차, 가솔린차, 연비 안 좋은 것들 대도시 한복판에 있는데 33도, 34도에 빛이 세게 나오더라. 그러면은 일산화탄소랑 같이 나오면서 이산화질소 나오면서 스모그를 만들어주고 그 타이밍 때 O3까지 같이 나오지. 건강에 매우 해롭지. 근데 오토들이 미래 가지고 어떤 타이밍 때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지들끼리 위에서 먼저 빛을 받아서 찢겨서 O3가 나오더라. 정말 좋더라. 오존층. 오존층은 뭐겠어? 자외선 차단. 자외선을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애가 올라온 거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 자외선 차단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 파장이 작은 빛들이 계속 온다. 우리 선크림 바르는 이유가 뭐겠어? 피부 관리? 노화 방지? 아니야. 피부암 방지야. 저기 선크림 여기도 바르셔야 돼. 여기도 발라야 돼. 피부암 방지야. 피부암이 생각보다 치사율이 높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주름 방지이지만 의학적으로는 피부암 방지예요. 피부암이 그 생각보다 치사율이 높다는 게 가장 센 게 췌장암, 뇌암. 요 두 개는 치사율이 생존율이 5% 미만이고 5년 내 생존율이. 동양인에서 약한 게
피부암이 생각보다 동양인 생존율이 떨어져.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앞으로 논문이 나오겠지. 이렇게 보는 거. 광합성 의인 이게 다야. 그리고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지금 쌤이 얘기했어. 동화장육을 설명을 했어.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동화라 그랬어. 오케이? 이거 설명을 했어. 동화작용을. 그 찢겨지는 거는 이해하겠지? 동화할 때 뭐가 필요했어? 에너지가 필요했지 지금. 비대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6개짜리를 뭉친 거잖아. 비대에너지가 없었다고 치면 얘가 이렇게 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여기 되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 거 보자. 이번에는 철의 재련을 볼 거야. 이 부분은 쌤이 미리 써놨는데 화학식 자체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철의 재련이라는 게 뭐야? 철. 처음에 문명이 뭘로 시작했지? 돌을 보니까 깨진 게 있어. 그냥 쾅 쓰니까 괜찮아. 그치? 뗀석기? 말이 뗀석기지. 그냥 대충 떼가지고 대충 코코넛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손으로 안 되니까 꽝. 까마귀랑 다를 게 뭐가 있어? 까마귀 차 지나갈 때다가 호두 갖다 놓잖아. 호두 집어서 갖다 놓으면 차가 팡 해서 그거 깨먹고. 까마귀 그래. 까마귀랑 까치들이 그래. 지능이 딱 그 정도야. 도구를 쓸 줄 알고 도구를 쓸 줄 알지. 차를 썼지.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고 그 정도까지고 침팬지 정도는 뭘 해서 콱콱 하지. 그래 원숭이들 또 도구를 쓸 줄 알지. 인간도 그 정도 수준일 때는 돌덩이 보니까 쓸만한 것 같아. 그러다 좀 진화의 계기가 돌을 갈기 시작했어. 간섭기. 아 이렇게 하니까 견적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돌을 갈기 시작해. 떼다 보니까 옛날에 칼을 대체하던 게 흑요석. 흑요석이라고 해가지고 그 철보다 더 날카롭고 철보다 강도가 떨어질 뿐이지 다 잘라. 그걸로 이제 동물들이 발려먹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갈고 하다 보니까 갈기 시작하니까 뭐가 나와? 옷도 나오지. 왜? 바늘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옷도 해 입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짝 현타가 오는 거지. 이제 뭐가 없나? 그러다 청동기가 발달됐지. 어떤 애가 나무를 놓고 어떤 돌을 녹였는데 모상한 이상한 국물 같은 게 나와. 딱 구우니까 땅땅해. 대박. 거푸집 만들어서 청동기를 만들었지. 근데 철을 내가 왜 얘기할까? 그냥 일반적인 나무를 태우고 모른 연소를 통해서는 구리까지는 가능해. 근데 초기 문화에서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가지 못해서 없어졌던 민족들이 꽤 많잖아. 지배층들부터. 역사 때 배웠잖아. 청동기 부족 국가였다가 우리 그 고조선 같은 경우 위만조선도 철기 문화를 요서 지방에서 가져온 중국 계열들 부여계라고 하긴 하지만 중국인들이 넘어와서 위만조선을 세우고 초기 철기 문화가 그때 한반도에 들어왔지. 그러고 나서 무쌍을 찍고 있던 거지. 우리는 철을 들고 있는데 쟤네는 청동기야. 땡 한 번 할 때마다 청동기 다 박살나. 현타 오지. 전쟁에 갔는데 창을 들고 팍 했는데 한 번 탁 부져 내가 깨졌어. 그럼 그 다음 뭐겠어? 나는 있고 내는 없는 거야. 사기 전투력 어떨 것 같아? 기거야 그냥. 같이 있을 때 총 들고 총이랑 칼이야. 총 들고 있어. 그거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같이 쨍 하자마자 딱 무릎 꿇어야지. 그렇게 해서 초기 철기 문명이 싹 정령을 한 거지. 그래서 역사 시대가 시작된 거야. 근데 봐봐. 왜 어떻게 철이 녹았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야. 일반적인 연소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나무를 떼우거나 불을 내거나 해도 철의 용융점 근처까지 가지 못해. 난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초안의 철기 문명을 가졌던 민족이 무조건 유리했던 게 특수한 게 있었는데 그 특수한 게 별게 없더라야. 이렇게 놓기 시작하면 뭘 활용했냐? 예. 일산화탄소를 활용을 해가지고 철광석을 용융점을 올린 거야. 일산화탄소는 쉽게 발견되지는 않아. 자연 상태에서 나오지는 않아. 잘. 일산화탄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옛날 연탄이 불완전 연소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실려가다 죽었다. 그 옛날 시절 나왔던 얘기들 있잖아. 그치? 다 일산화탄소 중독이야. 불완전 연소가 베이스야. 불완전 연소. 얘는 불완전이야.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또는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나오는 거야. 이거 인간에 유해해. 왜 유해할 것 같아? 왜 이롭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누가 봐도 탄소랑 산소인데 우리 몸은 탄소를 줘 있고 산소를 처먹고 있는데 왜 저기 위에 얘가 뭐야? 헤모글로빈 적혈구에 딱 갈라붙어서 안 나가. 그래서 유해한 거야. 딴 게 유해한 게 아니야. 결합력이 좋아, 반응성이 좋아. 반응성이 좋다는 이유가 뭐야? 항상 얘기했지. 화학에서 반응성이 좋다는 이거는 뭐냐면 얘네 자체가 불완전한 상황이야. 불완전한 상황이니까 완전한 상황 또는 포텐셜 에너지가 낮은 방향으로 어떻게든 안정한 상태로 빨리 반응을 하려고 해. 되게 불완전한 놈인데 생각보다 유독가스도 아니야. 근데 유독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산소랑 CO2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적혈구에 가운데 파묻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안 나가. 적혈구가 다행히 생명 주기가 일주일이야. 일주일 뒤에 질화해서 파괴되니까 다행인 거지. 같이 없어져. 그럼 일산화탄소 중독이면은 일주일 동안 이거 끼고 있으면 돼. 끼고 있으면 3일 뒤부터 슬슬 멀쩡해지게 눈이 떠지나요? 5일 뒤 의식을 차렸네요. 저 언제 나갈 수 있나요? 그러면 일주일 있어봐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겠지. 왜? 일주일만 지나면 내 몸의 적혈구가 다 리셋돼 있으니까. 동시 리셋이 안 되잖아. 지난주 월요일에 만들었던 건 다음 주 월요일에 없어져야 되는 거고. 사이클 수명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냥 초반 24시간이 중요한 거야. 7분의 1씩 체인징 하니까. 그게 일산화탄소 중독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별거 없어. 이렇게 먼저 만들었는데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코크스란 거를 살짝 태워봤어. 코크스라는 그 탄소 물질이 있어. 코크스를 태웠는데 되게 중요한 거야. 코크스를 살짝 불집혀봤는데 이상하게 뿌옇게 나와. 근데 이거를 같이 들고 연소시켰어. 이상한 돌덩이랑 코크스 이거랑 놓고 불을 지펴봤는데 잘 타. 잘 타.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철이야, 철. 쇳국물이 나오는 거야. 그걸 딱 굳혀보니까 유레카. 이거 미쳤다. 야, 거울 가져와봐. 딱 했는데 내가 이기는 거야. 재련도 쉬워. 그 다음부터 뭐야? 철광석만 있으면 돼. 철광석과 탄소 잘 태워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서 아궁이 만든 다음에 야 때려 넣어 거푸집 해. 그 다음부터 왜 그게 무기잖아. 신무기잖아. 그게 빨랐던 스키타이부터 수많은 문명들이 다 박살내기 시작했지. 현타 오지.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 철이 어느 정도로 이제 파급력이 세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현대전에서 총 나오는 그 기분일 거야. 총에서 기관총 넘어갈 때. 그 전에 뭐 소총 깔짝깔짝깔짝 거리고 땅 한 다음에 훅탁 하고 조총처럼 쏜 사이에 누가 오면 안 되니까 그 다음 나와. 프랑스 머스킷총. 맞잖아. 라인 쏘가 라인 사격이잖아. 화망을 유지하면서 1열 빠지고 2열 쏘고 3열 빠지고 이러다가 갑자기 어떤 미친놈이 오더니 19세기 때 두두두두두 이러고 있어. 이야 차원이 다르지. 그 정도 혁명이야. 그게 전장을 바꿨었지. 그 다음에 나온 전장은 탱크지. 열심히 이제 총질하고 있는데 갑자기 쇠똥이가 이렇게 오더니 다 깔아뭉개고 가. 그 다음은 핵이지. 핵. 이제는 뭐야? 드론. 가만히 있는데 이상한 게 날라와. 한 대가 아니야. 날파리처 막 나와. 그게 현대전이고. 이렇게 혁명이 일어난 건데 우연찮게 발견된 게 맞고요. 이거를 처음에 재련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 기원전 한 3세기 4세기니까 한번 찾아봐. 어디서 먼저 시작했는지도 모르고요. 중앙아시아가 먼저인지 다 자기네가 먼저래. 고고학하시는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발견한 다음에 비슷한 타임 때 같이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몰라. 확실한 건 뭐냐? 애가 이거 알고 연구했을까 그 당시 때? 그냥 해보다 보니까 우리 이거 분석을 한 거야. 그래도 운이 좋았던 거지. 이렇게 문명이 나왔으니까. 철의 재련이 왜 인류사에서 얼마나 의의가 있기 때문에 산화 환원 반응에서 배우는 거고. 지금 봐봐, 광합성 했지, 철 했지, 그다음 뭐겠어? 그 연소를 할 거란 말이야. 굵직한 과학사 쪽에서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책에 보면은 철의 재련에 관한 그림이 있고요. 나중에 EBS 책에도 있고요. 수많은 문제집이 다 나와. 싹 다 외워줘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이거는 과학사 쪽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 거고 산화 환원을 물어볼 거면 이걸로 물어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이해 못하는 게 갑자기 이게 나오는 거야. 쌤이 CO2가 안정하다 그랬고 누가 봐도 이러면은 CO2인데 왜 갑자기 하나 더 붙였냐? 화학식 이상한 것 같은데 이딴 소리 할 수 있어. CO2, H2O 이런 게 되게 안정하고 많이 흔한 거라고 얘기했잖아. 자연의 흔한 물질들은 우리한테 해롭지가 않거든. 흔하지 않은 것들이 해로운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 그렇게 진화해서 그래. 진화를 환경에 적응이기 때문에 익숙한 게 좋은 거야. 그리고 안정한 물질이 반응성이 없어. 가급적 반응을 쓸데없이 안 하는 게 좋아. 사실 그래. 우리도 하나의 안정된 물질이고 안정된 딱 이건데 가급적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안 돼. 암도 그거잖아. 암은 뭔데? 세포가 적당히 사멸하고 죽어야 되는데 얘가 지 멋대로 열심히 크고 있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일주일에 하나 만들었는데 일주일에 10개 만들고 있어. 암세포 대단한 놈들이야. 그러다가 지가 성장을 하다가 증식을 하다가 영양분 공급이 모자르잖아. 지가 혈관을 뚫어. 우리 상피세포 해도 지가 혈관 못 만들거든 쉽게. 걔는 갑자기 신생혈관 차고는 혈관을 뚫고 모세혈관을 만들고 관을 뚫은 다음에 영양분을 빨아들여. 그것도 부족하지. 혈관을 타고 가. 그게 전이야. 그거 뭔지 알아? 세포의 주기 자체가 깨진 거야. 그러니까 안정하게 멀쩡하게 노멀하게 계산된 게 산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식은 아니잖아. 저기 왜 나왔어? 이게 나오기라. 그냥 우연찮게 어떤 놈이 발견해가지고 해본 거야. 근데 대박을 친 거야. 누군지 몰라. 그때 이름 나오면 걔 노벨상 줘야 돼. 최고의 발견 중에 하나야. 철 흔한 원소야. 봐봐. 탄소 흔해. 산소 흔해. 철 흔해. 흔한 것들로 한 거야. 대박이지. 그렇게 해서 놨는데 석회석은 뭐냐면 석회석의 역할도 알아야 되거든. 쌤, 코크스가 탄소라 그랬지? 얘는 그래 알았어. 얘는 일산화탄소 만들었어. 철광석은 원재료야. 석회석은 뭐겠어? 우리 지각이 뭘로 이루어져 있지? 어차피 이거 돌덩이 지각에 있는 거잖아. 우리 지각 자체가 규산염이야. 규산염. SI를 끼고 있는 애들이야. 이거 철에 있으면 좀 이상하지 않냐? 그치? 이상하잖아. 순도 100%의 철이 필요한데요. 모래가루가 들어왔다? 지금 짜치잖아 사실. 규소 모래 같은 게 규소야. 열심히 철을 만드는데 모래가루가 들어서 모래 성분 1% 들어갔어요. 잘 바스러져요. 뭔가 이상하잖아. 이거 뭐야? 불순물 제거야. 요 정도까지 맞으면 돼. 우리는 원하는 건 순도 높은 철을 뽑아내는 거야. 이거랑 중요한 거 또 하나 해줄게. 또 인류사에서 되게 결정적이었던 거는 원유를 증류하는 거. 아스팔트 뭐 이렇게 탑 그림 있지. 이런 류의 그림들은 싹 다 외워줘야 돼. 여기서 이제 산화환원을 따주는 거. 산화환원. 봐봐. 얘를 보자. 얘는 볼 거 없어. 탄소가 어떻게 두 개지? 얘는 탄소 두 개고 산소가 없지. 산소가 생겼지. 그 얘는 뭐겠어? 이거는 산화지. 그치? 산화랑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지? 얘는 뭐겠어? 두 개인데 얘는 그냥 코멘트 하지 마.
그렇게 따질 필요 없어. 우리의 포커스는 뭐야? 산화랑 산화야, 산화. 물론 얘가 산화니까 얘가 환원일 거야. 굳이 뭐 하지는 마. 하나가 반응했을 때 얘가 산화했으면 나머지는 환원이야. 오케이? 불분명한다 하더라도 같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산화를 했어. 걔는 환원이야. 그러니까 먼저 이거 볼 때는 산소가 붙냐를 먼저 봐야 돼. 기준이 되는 원소가 산소가 붙으면 산화, 산소가 붙지 않으면 뭐라고? 환원. 이렇게 하는 게 나아. 느낌상 환원되니까 뭔가 오리지널이 나와야 될 거 느낌이 들어. 그거 국어잖아. 우리 과학이야. 여기는 사이언스야. 이렇게 나오는 거 어떻게 볼까? 철, 산화철 쭉 나오지? 어떻게 봐? 이렇게 나오지? 탄소 몇 개야 여기? 얘 봐봐. 탄소가 3개지. 산소가 3개지. 여기 몇 개야? 6개지. 맞지? 이렇게 들어가지. 얘는 뭐겠어? 늘었지. 그 얘는 산화지. 얘 봐봐. 얘는 얘가 모티브가 되는 거야. 산소 몇 개야? 3개지. 여기는 철이 있지. 얘는 뭐겠어? 자연스럽게 환원이지. 지금 쌤이 지금 전자의 이동이라고 했는데 전자 부분은 설명을 지금 안 하고 있어. 그냥 가볍게 넘어가려고 그래. 스무스하게. 먼저 산소의 이동을 먼저 보고 전자는 뜯어봐야 돼. 결합에 따라서.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전자가 안 나오는 이유가 전자로 보기 애매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이걸 굳이 전자로 본다고 치면 봐. 전자라도 봐야지. 얘가 뭐야? FE가 2 플러스도 있고 3 플러스도 있어 원래. 산소가 2 마이너스니까 이거 2 플러스 짜리로 봐. 3 플러스로 봐야겠네. 산소가 2 마이너스니까. 맞지? 산소 3개, 철 2개. 그래서 딱 중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근데 봐봐, 철 봐봐. 철 기준으로 보자.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F2가 된 거야. 전자를 몇 개 얻은 거야? 전자를 몇 개 얻었어? 없는 거 3개를 채워준 거지. 꽉 채웠으니까, 원자가 됐으니까. 얘는 전자를 뭐야? 얻은 거지. 그럼 얘는 뭐겠어? 얻었으니까 환원이야. 오케이? 또 하나 보자. 얘 보자. 얘 봐 똑같아. 탄소, 얘는 탄소로 보고 있지 지금. 맞지? 탄소도 살짝 이상해. 이게 헷갈려서 안 보는 거야 지금. 너네가 힘들어하니까. 일산화탄소는 애당초 불완전한 거야. O가 2-고 탄소는 4 플러스하면 4-거든. 아다리 안 맞거든. 그래서 지금 셈이 살짝 뭉갠 거야 그냥. 너네가 이거 이해하려면은 이거 자체가 화합물 자체가 불안정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너네가 봤을 때는 여기가 2 플러스면 2 다 맞춰줘야 되고 따지면 헷갈리니까 그냥 이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산소의 이동으로 봐라 이거야 그냥. 여기서 철로 보여준 거는 철 봐봐. 이걸로 2 나왔으니까 여기 3 플러스잖아. 철은 확실하게 뭐야 여기서 넘어가잖아. 환원이잖아. 얘가 환원됐으니까 얘는 산화야. 이렇게 이해시키는 거 처음에. 전자로 따지는 거는 좀 더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반응 자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해 사실. 왜? 산화 환원을 정의를 3개로 하니까. 가장 큰 범위가 산화수, 두 번째가 전자의 이동, 세 번째 가장 작은 게 산소의 이동. 거기서 범위를 확장해서 보는 거야. 가장 좋은 건 산화수로 보면 돼. 산화수로 설명하면은 이게 설명이 가능해. 한 방에. 전자로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너네들 살짝 힘들어해. 때마침 산소가 있으니까 산소를 뭉개는 거야 그냥. 가장 좋은 건 뭐야? 산화수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화학을 진로로 선택하거나 화학을 깊게 하는 애들은 산화수를 배우거든 제대로. 그걸로 따져주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은 산화수까지 못 먹이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산화수마다 특별한 규칙이 있거든. 규칙이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외우라고 하는 규칙이거든. 거기서 이제 저걸 왜 저렇게 외워야 돼요? 이렇게 나온다고. 다 공부는 스텝이 있는 거야. 왜? 전자의 입출입으로 이동으로
그걸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산화수가 나오는 거거든. 왜해서 그걸 사실 설명하기 힘들다고. 왜요? 그러면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니 이걸로 표현이 안 되니까 이걸로 표현한다고. 그 이상하지 않아? 이러면서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하나씩 가자고. 연소 같은 경우는 먼저 볼게. 이거 먼저 설명해 주는 두 가지를 설명해 줘야 돼. 산화를 봤을 때 산화에서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게 빠른 산화랑 그리고 뭐가 나오냐? 느린 산화가 나와. 느린 산화는 넥셈이 화학식을 안 써줄 거야. 얘는 뭐냐면 보통 부식이야. 너네가 알고 있는 거 녹 쓰는 거. 녹 쓰는 거. 녹이 왜 쓸어? 물과 산소가 있으면 녹이 쓸어.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맞지? 느린 산화. 느린 산화 할 때는 필수 요소가 플러스 물하고 산소가 필요하겠지. 그치? 느리게. 느리게. 빠른 산화는 뭐겠어? 그냥 산소랑 뭐가 필요해? 불. 보통 이거 뭐야? 연소. 훅 넘어가거든. 맞잖아. 불 태울 때 어떻게 하니? 라이터로 깔짝깔짝 한다 바람 불지. 안 보이면 어떻게 부채 흔들지. 더럽게 안 보일 때 그럼 휴지 넣고 뭐 넣고 이렇게 놓고 그냥 가스버너 있으면 되는데. 가스버너는 뭔데? 딱깍 하잖아, 맞지? 그게 어떤 거겠어? 가스를 집어넣어주면서 스파클 내는 거지. 딱 붙으면 확 타오르는 거야, 맞지? 딱 그거야 그냥. 불하고 산소야. 딱깍 하면서 점화점에 맞는 그 포인트에 그걸 주고 나서 산소 들이붓는 거지. 그 연소가 왜 이렇게 왜 지금 쌤이 이렇게 할까? 얘는 뭐야 그냥? 얘 연소거든. 태우는 거거든. 근데 빠른 산화는 확 넘어가거든. 왜? 반응물 생성물 넘어왔을 때 생성물을 통해서 다시 반응물 만들 수 있어? 해봐. 나 나무를 태웠어. 재로 만들었어. 다시 나무 만들 수 있는 분. 오 신이야 신? 예 그래서 다시 제가 다시 와서 그래서 타임 롤백하고 되겠냐고. 역방향이 절대 안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연소는 역방향이 불가능이야. 아예 안 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반응물 처음에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에너지가 확 떨어져. 처음에 이거 에너지로 본다고 치면은 이만큼 들고 있던 게 바닥으로 꽂아. 이만큼을 어떻게 한다? 열을 발생시키지.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상태라는 게 반응물 생성물이면 생성물이 적당히 있으면 에너지를 공급하고 뭘 하면은 역으로 갈 수도 있어. 왜 이만큼의 에너지를 주면 되니까 상황을 주면 되니까 롤백이 가능하지만 연소는 불가능하잖아. 나무를 태웠는데 다시 나무를 만든대. AI는 가능하겠다. AI 영상으로 나무가 재가 됐다가 다시 나무가 만든 영상을 만들어줘. 가능하겠다. 이건 AI는 가능한 거고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먼저 보고 쌤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 연소 부분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얘가 중요한 거야. 산소가 중요해. 산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연소는 산소가 없을 경우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시작하는 거지. 산소 넣고 이렇게 놓지. 얘만 보자. 얘가 뭐야? 없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 뭐야? 산화지. 이렇게 보는데 이제 하나 보자. 요 구리를 보면은 5가 뭐야? 5에 2-지. 맞지? 그리고 또 얘는 CU에 2+지. 요게 이렇게 묶여서 뭐가 된 거야? 산화구리가 된 거잖아. 하나의 분자가 된 거잖아.
그럼 분자 내 원자에 있는 이온을 보자고. 처음에는 CU는 제로야 제로. CU는 제로에서 뭘로 가는 거야? E 플러스 간 거지. 전자를 얻었어, 잃었어. 잃었지. 여긴 전자를 잃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산화야. O2는 어떻게 될까? 이거 나중에 시험 기간 때 기출까지 풀어줄 거야. O2 같은 경우 봐봐. O2는 지금 그대로 있지. O2는 제로에서 뭘로 간 거야? E 마이너스 간 거지. 얘는 뭐겠어? 전자를 얻었지. 전자를 얻었으니까 얘는 환원이지.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결론은 산화랑 환원은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무조건 동시적이다. 동시성을 띠고 있다. 요게 되게 중요한 거야. 산화 환원은 이유 불문하고 동시성을 띠고 있다야. 그러니까 수많은 화학식이 나올 거야 앞으로 계속. 지금 화학식 나오는데 화학식 여러 가지가 있어 지금. 금속의 반응성 아직 안 알려줬어. 중화 반응 있고 다 있는데 이거 나중에 알려주려고 한 건데 계속 이것저것이 있는데 큰 틀 오늘 3개만 본 거야. 일단 이런 식으로 화학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이해하고 지나간 다음에 판단은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요게 꽃은 그 다음 팀의 중화 반응부터 시작이 되거든. 산화환원은 요 목적은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확장할 수 있느냐 이 끝이야. 그리고 주요된 반응에 따라서 내가 이게 산화인가 환원인가 구분할 줄 알면 돼. 다른 건 존재하지 않아.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자.